중학교 때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점수에 충격받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니, 이게 내 점수라고? 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딱 1분 만에 핵심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시험은요,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웠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처음 보는 지문에 배운 개념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걸 물어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인 거죠. 게다가 시험 범위요. 교과서는 기본이고 부교재의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까지 다 합쳐지면서 거의 30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2, 3주 벼락치기 전략이 이젠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1분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중학교 때 공부법이 그렇게 처참한 배신감을 안겨주는지. 둘째,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4단계 필승 전략. 셋째, 최상위권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 습관을 설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바로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이게 아닌데 하고 좌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 2가지 함정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처음 보는 지문의 등장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영어 시험은 교과서 본문 대여섯 개만 진짜 달달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오라? 3번 문제부터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똑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우리 교과서에 없던 건데? 당황해서 읽어보니까 사용된 단어나 문법은 분명 배운 건데 글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 암기의 시대는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2번째 충격은 바로 시험 범위의 폭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중학교 때는 수학 교과서 한 권이면 시험 대비가 끝났죠. 근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책상 위에 교과서는 당연히 있고 학교에서 정해준 부교재인 올림포스나 수능 특강 라이트 같은 책이 2-3권 더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선생님이 매주 나눠주시는 프린트물 뭉치가 있고 심지어 작년 모의고사 2회분까지 시험 범위에 추가돼요. 이게 그냥 공부량이 좀 많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 책상 위를 물리적으로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2, 3주 만에 끝낸다는 건요, 솔직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겠다는 말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되어줄 4단계 필승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4가지입니다. 공부 기간을 확보하고, 시험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 4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공부 기간을 최소 6주? 아주 안정적으로 하려면 8주까지 늘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방대한 양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요. 우리 뇌는 최소 5번의 반복, 그러니까 5회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마치 아이돌 댄스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1, 2주 동안은 동작 하나하나를 겨우 익히고 이게 1회독, 다음 2주 동안은 그 동작들을 연결해서 전체 암호를 외우죠. 2회독,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빠르게 음악에 맞춰 추면서 3, 4회독, 마지막엔 표정 연기 같은 디테일까지 살리는 5회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시험 공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2번째, 여러분은 이제부터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도 시험지를 어떻게든 구해서 책상 위에 딱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형광펜을 3가지 색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는 노란색, 부교재는 초록색, 프린트물은 분홍색,
이런 식으로요. 다 칠하고 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우리 수학 선생님은 교과서 심화 문제랑 프린트물에서 거의 70%를 내시는구나. 영어 선생님은 부교재에 나온 단어를 살짝 바꿔서 내는 걸 좋아하시네. 이런 식으로요. 이 분석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서 힘을 빼야 할지 아는 아주 현명한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이거 해야지 생각하면 반드시 구멍이 생겨요. 먼저 노트나 파일에 내가 공부해야 할 모든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의 정석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부교재 100쪽부터 150쪽까지 이런 식으로 마스터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걸 아까 말한 6주 계획에 따라 주간 계획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할 일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일일 계획과 시간 목표입니다. 그냥 오늘 수학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딱 90분 안에 수학 부교재 110쪽부터 115쪽까지 풀고 채점까지 끝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두면 신기하게도 벼락치기 할 때처럼 엄청난 집중력이 생길 겁니다. 자, 4단계 필승 전략 중에 마지막,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환경 설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막연한 의지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짜 비밀은 결국 여기에 있거든요. 일단 기준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에 평일 순수 공부 시간 8시간, 주말에는 14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안 돼 라고 자책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봐야 해요. 그들은 의지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고민 없이 시작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먹고 7시부터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이 턱하니 놓여 있고 등 뒤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뇌는 바로 고민을 시작하죠. 웹툰 10분만 보고 시작할까? 이 고민에서 이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 설계는 이 고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에 아예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고 잠가버리고 7시 땡 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수학책 52페이지를 펴는 것까지를 규칙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의지는 이런 환경을 세팅할 때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 설계랑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공부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수학의 70% 법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쉬운 문제지 100문제를 그냥 기계처럼 착착 푸는 걸 공부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요, 내 힘으로 풀릴 듯 말 듯한 한 70% 정도 이해되는 고난도 문제 하나를 붙잡고 2-3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할 때 생깁니다. 그냥 포기하고 답지 보고 싶다. 이 유혹이랑 싸우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다른 개념도 끌어와 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훈련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전략과 기술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바로 마인드셋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멀리 갈 수 없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극적인 성적 역전을 이뤄낸 한 학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70% 법칙의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공부는 정답을 빨리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답을 모를 때 해설지를 보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을 참고 왜 그럴까?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하면서 스스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버티는 힘, 그게 바로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 근육, 사고 근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문제만 잔뜩 풀어서 100점을 받는 것과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85점을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큰 성취감을 줄까요? 고등학교 공부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내가 성장했는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그 짜릿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의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시험 6주 전 시작, 시험지 분석을 통한 패턴 파악, 구체적인 주간, 일일 계획, 의지가 아닌 환경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와의 씨름을 즐기는 태도,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히 아주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책상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의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암기였나요? 아니면 그 정보의 의미를 파고들고 연결하는 생각이었나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